요즘 관절이 걱정이에요. 관절이 너무 심하게 아파요. 아, 무릎이 너무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아파서 산에도 못 가고 계단 내려가기가 힘드네요. 관절이 걱정. 관절이요. 관절이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니까.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빛나입니다. 오늘도 60대 대표 주부인 저희 어머니와 든든한 주부 전담이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생겼어요. 요즘 무릎이 더 빳빳하고 통증이 좀 더 심하고 특히 운전하고 일어나서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그럴 때 그냥 쓱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손으로 댄 다음에 제가 내리거든요. 저 무릎이 요즘 좀 고장이 난 건 아닌가 하고 은근히 엄청 걱정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그 어머니 나이대 중년 여성분들도요, 겨울만 되면 막 관절이 너무 뻣뻣해, 막 겨울만 되면 나돌아다니기가 싫어하실 정도로 겨울을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 이런 조직들이 굳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관절 부위가 뻑뻑해지는, 아까 말씀하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될 정도로 불편감이 느껴지고요. 작은 충격에도 이 연골이나 관절이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렇군요. 이 날씨가 추워진 게 우리 엄마의 관절통이 심해진 거와 또 이렇게 연관이 있었네요. 저희 어머니처럼 최근 더욱더 극심해진 관절 통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위기의 주부님이 계신데요. 먼저 저희에게 보내온 질병 가계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예요? 1,500만 원 넘어요. 세상에. 지금 질병 가계부의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이 관절에 관한 항목들로만 최근 10년 동안 1,500만 원을 넘게 사용을 하신 건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연골 주사예요. 이 주사를 맞았다는 거는 꽤 관절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아닐까요? 연골 주사하면 보통 연골이 재생되는 주사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네, 연골은 다시 재생시키는 주사가 아닌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액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 호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골 주사를 맞았다는 건 그만큼 관절 통증을 오랫동안 겪고 계시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병 가계부를 보면서 이 위기의 주부님의 관절염이 꽤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골절로 인한 입원비가 상당히 높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골절 입원비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 보고 진짜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1,000만 원 정도면 입원을 꽤 많이 하셨던 거 아닐까요? 제 추측으로는 이 한 곳의 골절이 아닌 연쇄골절로 뭐 무릎, 발목, 어깨 등 다양한 부위의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관절염의 기수가 진행될수록 관절 모양이 변하고 그리고 뻣뻣해지는 이런 강직도, 통증이 심해지다 보면요. 관절염이 없는 환자보다는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이런 낙상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골다공증 질환까지가 우리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이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일단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골절된 뼈가 잘 붙지 않아 와병 기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2차 질병으로 욕창이나 폐렴 같은 질병에도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년층의 경우 뼈 건강과 관절 통증 개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더욱더 관절 통증이 심해지셨다는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의 주부를 만난 곳은 한 병원인데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무릎이 그냥 너무 아파서 그냥 집 근처에 병원에 좀 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병원을 찾아오셨다는데요. 제가 누를 때 아프면 네. 말씀하세요. 난 건드기만 해도 아파요. 아파. 예, 많이 아파하시는구나. 네. 아파요. 예. 난 건드기만 해도 아파요. 무릎도 좀 부어 있고요. 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뼈하고 뼈 사이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양쪽 무릎 다 안쪽 뼈 사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지고 있고 뼈도 파여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연골이 많이 깎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좀 중간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많이 아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진행 속도가 최근에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방치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이 4기까지 진행돼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관절염 중기에 관절 통증 지수도 높으시고 진짜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아. 도대체 위기의 주부님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빨리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위기의 주부님의 관절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일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저 소리죠. 일어날 때부터 아이고. 나 보는 것 같네. 그쵸? 아이고 무릎 아파. 아유, 무릎도 막 퉁퉁 부으셨어. 무릎 아파. 뻣뻣해. 한 20여 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냥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급작하게 그냥 몸이 불면서 살이 찌더니 그냥 무릎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관절염이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맛있게 됐나? 집에 식구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먹는다는 게 빵이 이제 손쉽게 손이 가죠. 또 맛있잖아요, 빵이. 일로 와, 우리 겨울에 텔레비 보자. 아이고, 소파에 있는데 굳이 왜 바닥에서. 저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바닥에서 지내세요. 쉽게 애완동물이 올 수 있도록. 그래도.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몇 시간이 지금 계속 그냥 넋놓고 보고 계시네요? 양반다리 저렇게 하고 계시면, 저렇게 몇 시간씩 앉아 계시면 저 다리 저리지 않으실까요? 아이고. 너무 오래 봤나? 아, 그래. 저럴 줄 알았어. 무릎 아프다, 겨울아. 이 관절이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거냐?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볼 때는 이제 텔레비에 몰입해갖고 아픈지도 모르고 보다가 이제 일어나려면은 그냥 깜짝 놀래게 무릎이 펴지지 않아갖고
아이고, 아, 저렇게 불편하게 지금 걸레를 빠시는 거예요? 아유, 쪼그려 앉지 못하니까 저런 집안일조차 힘들지. 아이고. 구부려 앉아서 걸레를 빨 수도 없고, 구부려서 걸레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해가면서 내 앉는 자리밖에 못 닦아내요. 아유, 근데 저렇게 그냥 근처만 닦으신다고 하시는데 저 자세조차도 정말 불편해 보이세요, 지금. 그러게. 계속 저렇게 하다가는 진짜 무릎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 아이고, 주문하실 때도 자세가 너무 불편해 보이세요. 아무래도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나는 뜨거운 거라고. 난 뜨거운 게 좋아. 나도 점점 따뜻한 게 좋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빵, 또 빵. 빵을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빵을 좋아하시네. 이거 바질이 들어가서 맛있어. 한번 먹어. 언니 아까 그냥 병원에 다녀와서 그냥 관절 나쁘다는 얘기 듣고 우울했는데 아주 그냥 빵 먹으니까 아주 기운이 넘친다 아주. 원래 빵 좋아했잖아. 나이 먹수록 빵만 좋아져서 큰일 났어. 그냥 몸무게만 늘어나고. 근데 아무리 기분이 좋아지더라도 조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때는 밥보다 빵, 떡 이런 게 더 땡겨요? 땡기죠. 다 드셨다. 나 약 먹어야 돼. 생각난 김에. 무슨 약이야? 고지혈하고 관절 약하고 그냥 점점 나빠진다 하니까. 질병가계부에서도 고지혈증 항목이 있었는데 약도 계속 복용 중이시네요. 뭘 보고 계신가요? 사진? 우리 친정엄마가 허리도 심했고 무릎도 심했고 그냥 또 여기저기 다 아프시 별명이 노복합이었어. 수술 안 한 데가 없어. 관절 수술은. 언니도 그냥 무릎이고 어리고 그냥 수술 언니도 여러 번 했고요. 아무튼 나도 무릎이 이렇게 그냥 심하고 허리까지 아프니 부쩍 생각이 많이 나요. 그냥 또 나이까지 추워지니까 아유 우리 엄마가 야, 이렇게 이랬겠구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뻣뻣하고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싶어. 빨리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바깥에 아주 그냥 쟁일 나가 있을 것 같아. 걸어 다니느냐고. 많이 걷고 싶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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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위기의 주부님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통증이 좀 심각해 보이시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치셔야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자세들입니다. 맞아. 아까 어떤 그랬죠?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양반다리 맞아. 쪼그려 앉는 거 네. 그런 게 진짜 안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앉으셔서 막 바닥도 닦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관절에 직격탄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기의 주부님이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TV를 시청하시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들을 많이 취하셨거든요. 이 자세들의 공통점은 관절염 위험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관절에 왜 부하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관절은 이렇게 뼈와 뼈 이 사이에 얇은 연골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관절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얇디 얇은 연골입니다. 네, 3mm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손빨래 할 경우 체중이 무릎으로 쏠리다 보니 이렇게 강하게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돼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보시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 끝길이 닿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 연골 손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양반다리. 네, 양반다리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다리가 휘어요. 네, 휘면서 이렇게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과 뼈가 약해져 있는 중년의 주부님들은 일상 속 자세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실은 빛나 없고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 갑자기. 저를 업고 일을 하셔서 지금 관절염이 왔다는 그럴 수 말씀을 있지. 드리고. 젊을 때는 그렇게 생활을 해도 아픈 줄 모르니까 계속 그냥 무릎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리했던 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요, 선생님. 이 위기의 주부님의 어머님도 그렇고 언니분도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관절염이 가족력이 좀 있나요? 이 관절염 역시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관절염 발생에 유전인자가 기여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왔는데요. 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에게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관절염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부님처럼 직계 가족 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또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취약한 질병인데요. 자,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구조적으로 골반이 넓습니다. 그 반면 근력은 약하기 때문에 하중이 비스듬하게 전달되면서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에 받는 부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관절염이 왔다고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이 정확히 어떤 건가 정말 궁금해요. 관절 부위에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연골은 혈관과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골이 찢어지고 다 사라져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증을 느끼느냐? 이 찢어진 연골 사이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주변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통증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혈관을 통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있는 관절들을 또 공격해요. 무릎 관절염의 발병은 전신 관절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하죠. 저도요, 요즘 무릎뿐만 아니라 손 이런 데도 조금씩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골이라도 최대한 볼륨감 있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 아니 도대체 연골을 어떻게 볼륨감 있게 보호를 해야 할까요? 연골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이 볼륨감 있게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요. 이 연골 속의 주요 성분인 콘드로이친. 들어보셨죠? 이 콘드로이친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연골 속에는요, 다양한 구성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콘드로이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골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뼈대이자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콘드로이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침대를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신경을 쓰세요? 저는 침대 고를 때 매트리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트리스 형태가
변형되지 않게 스프링 좋은 걸 맞아요. 쓰는지도 꼭 봐야 되잖아요. 네. 스프링이 안 좋으면 매트리스가 금방 꺼져요. 푹 꺼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침대에서 가장 핵심인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관절 속의 연골입니다. 그 충격을 흡수하고 탄성을 부여하는 핵심, 그 말씀하신 스프링 같은 존재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네, 제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달걀을 우리 무릎의 관절, 여기 보이는 스폰지는 콘드로이친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연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강도의 힘으로 캐틀벨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괜찮다. 오, 깜짝이야. 스프링 역할을 잘 하는 콘드로이친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연골은 관절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콘드로이친이 부족해 약해진 연골에도 같은 충격을 가해 보겠습니다. 어디? 저렇게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면 저렇게 크게 다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부족해 관절염이 발생한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관절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드로이친이 우리 연골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인체 내 콘드로이친은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우선 줄어들게 되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콘드로이친의 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연골의 노화가 빨라져서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저는 지금 절반 이상 감소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겠네요. 아우, 여기서 이제 관리를 더 못하면 더 빠르게 콘드로이친이 사라지고 연골이 사라진다는 건데, 연골 건강에서 무엇보다도 콘드로이친의 사수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연골은 피부처럼 상처가 나도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잘 관리해서 평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골의 핵심 성분을 사수해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에서 해방된 워너비 주부님이 계신데요.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걸음걸이도 진짜 너무너무 씩씩하시고 네. 표정도 참 밝으세요. 그렇습니다. 밝은 미소로 스튜디오를 빛내주신 오늘의 워너비 주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워너비 주부 56세 문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라고는 전혀 안 느껴져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강골 치력이라고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40대 후반이 들어서면서 갱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체중이 5, 6kg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하루는 동네 뒷산에 갔다가 살짝 넘어졌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1시간 정도를 꼼짝없이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내려와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젊으니까 금방 낫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워너비 주부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가벼운 증상이면 병원을 진짜 많이 안 가세요. 네, 통증이 아주 심해서 찾아왔을 땐 이미 3기, 4기까지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때는 치료도 쉽지가 않고 관절의 퇴행이 더 빨라져서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관절염이 나한테 이렇게 빨리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점이 갱년기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게 큰 이유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살도 쪘고 평소처럼 무릎에 안 좋은 동작들로 집안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가 관절 건강이 무너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남편보다 더 건강해요. 관절 건강을 되찾고 제가 별명이 생겼거든요. 뭐예요? 동네 분들이 네. 천하무적 여자농부라고 저를 불러요. 전화무죠. 네. 그래서 제가 세운 건강 좌우명은 바로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자입니다.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자를 실천 중이신 워너비 주부님께서 워너비백 안에 그 비법이 담긴 아이템들을 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건이고요. 관절 엑스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골과 관절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콘드로이틴입니다. 수건과 관절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콘드로이친. 워너비 주부님의 관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관절 통증에서 해방된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 빨리 만나보시죠.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거돌! 거돌아, 밥 먹자! 누구길래 이렇게 애타게 부르실까? 거돌아, 밥 먹자! 누구예요? 어머. 고돌? 고돌이 누굴까? 어머, 어머. 강아지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강아지. 거위예요, 거위. 거위? 어머, 거위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거위가 부르면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머,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머,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한참 무릎 때문에 우울해하니까 남편이 얘네들을 데려왔거든요.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지금은 무릎이 안 아프니까 날마다 얘네들 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어우, 맛있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엄청 힘들었죠, 무릎이. 앉아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했고. 무릎 봐라. 이제 옛날에는 그냥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날려다니네. 그럼 이제는 거야, 이제 괜찮아. 응. 얘네 또 누구야? 왜 이렇게 많아? 닭도. 닭들, 네, 관상용 닭들. 일로 와. 청개도 있고 화초닭도 있고 백봉도 있고. 그렇구나. 얘네들 키우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예쁘다. 컬러도 다양하고 그렇죠. 아, 동물들 케어하시는 모습만 봐도 관절 정말 튼튼해 보이세요. 아, 진짜 그러네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것도 약간 점프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무릎이 안 아프니까 얘네들 돌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작업 시간은 뭘까요? 무슨 선물? 뭐 무슨 선물을 저렇게 거창하게 하셔? 뭐예요? 저거 평상 아니에요? 평상? 맞아요. 남편이 제 무릎 건강을 위해 만들어준 평상이에요. 저게 무릎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자세들이 관절에는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 평상을 만들어줬어요. 맞는 평상이 아니라 작업대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서서 일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빨래 갤 때 식탁에서 놓고 이렇게. 너무 좋은 습관이시네요. 잘하시네요. 앉아서 늘 개던 걸 네. 이렇게 관절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우 다리 좀 풀고 작업할까? 가서 다리 좀 풀고 와. 그래 알았어. 응?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작업 평상에 지금 올라가서 앉으셨네요. 갑자기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저게 운동이 돼요? 무릎을 보호하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은요, 관절염이 있거나 다리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50대 이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틈틈이 하고 또 집에서 TV 보거나 자기 전에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가 시간인데요. 뭘 하시려나요? 오, 병원에 가셨네요. 저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는 편이에요. 오른쪽 게 2017년에 찍은 거거든요. 네. 이게 왼쪽 게 이제 오늘 찍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틈바구니가 좁아지면 그 사이에 연골이 자꾸 달아간다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은 좋은 거죠. 비교해 봤을 때 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증상도 심해진 것도 없으시고, 뭐 사진도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걸 봐서는 뭐 그동안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시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이 나물이죠? 네, 네. 직접 나물 말려서 드셔요? 그럼요. 오늘은 뭘 먹나? 아유, 요 무청도 가져가고. 아유, 꼬독꼬독 잘 말랐네. 제가 갱년기에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무릎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서 나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우, 저렇게 직접 말려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나물을 말려 먹으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해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채소나 나물을 말려서 자주 섭취하는 편이에요. 진짜 내 스타일이다. 완전 음식.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예전엔 통증이 심해서 요리도 잘 안 해 먹었는데 요즘은 통증도 없으니까 요리도 재밌더라고요. 여보, 그거 먹어야지. 워너비백에서 봤던 거네요. 네, 맞아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콘드로이친이에요. 먹어보니까 관절 통증도 덜한 것 같고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도 시골에서 동물 키우면서 사는 게 진짜 로망이잖아요.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보는 내내 제가 다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시골에서의 삶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운동도 작정하고 어딜 가서 막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틈틈이 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습관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작업하시다가도 중간중간에 간단한 수건 운동을 해주셨고요. 너무 간단해서 저게 과연 관절에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네. 아주 잘하고 계신 운동법입니다. 아무래도 이 관절을 보호하려면 우리 무릎 주변부랑 더불어서 무릎 위아래 이 관절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우리 그 충격 흡수 방지턱을 넘어갈 때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워너비 주부님이 해주신 간단한 수건 운동과 더불어서 자전거 운동, 가벼운 걷기 역시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의 식단을 보면요. 평소 채식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와 같은 식습관은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갱년기 여성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챙겨 드셨던 게 있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콘드로이친이요? 네, 콘드로이친이 하는 역할이 연골의 탄력성, 그러니까 연골의 형태를 보존과 변형을 막기 위한 그런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 섭취 시 한 가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골 성분과 가장 닮은 콘드로이친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골 성분과 가장 닮은 콘드로이친이요? 아니, 콘드로이친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자, 사람의 연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콘드로이친이 무엇인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세계 3대 진미. 다들 아십니까? 세계 3대 진미면 트러플, 푸아그라, 캐비어. 이 어머니는 고급 음식을 많이 드셨나 봐요. 정확하게 바로 알고 계신데요. 자, 여기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아, 저 알아요. 뭐예요? 제가 먹는 게 철갑상어 연골 유래 콘드로이친이거든요. 철갑상어 맞죠? 아, 역시 철갑상어. 잘 알고 섭취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철갑상어의 연골입니다. 철갑상어는 연골 어류로서 불해가 없는 동물입니다. 자, 물에 떠서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헤엄을 쳐서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더 튼튼한 이 관절과 그리고 연골을 가진 것이 바로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의 연골이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닮은 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준비한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두 그래프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뭐 이거 틀린 그림 찾기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두 개의 차이가 네.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비슷해 보이시죠? 네, 되게 비슷해요. 왼쪽은 사람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이고요. 네. 오른쪽은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이 건강한 성인의 아미노산 구성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체 적합성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데요. 이 생체 적합성이 높다는 말은 우리 생체에도 잘 흡수가 돼서 연골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유사한 철갑상어 연골 유래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게 더 용이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의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4S와 C6S입니다. 네. 뭐 또 오늘도 여전히 네.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네, 영어가 조금 어렵긴 네. 하죠. 네, 지금부터는 조금 쉽게 C4S는 4형, C6S는 6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게 바로 6형입니다. 그 이유는 6형은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는 연골 건강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연골은 90% 이상이 6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 환자들은 이 6형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정상인과 골관절염 환자,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4형과 6형의 비율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정상인에 비해 관절염 환자의 6형이 훨씬 부족하고 반대로 4형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선 6형이 4형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철갑상어 연골은 사람의 연골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6형이 풍부해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먹은 후부터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도움이 됐던 걸까요? 네,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자, 관절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이 바로 관절염, 염증 때문이거든요. 자, 실제 한 연구에서요, 콘드로이친이 그 염증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45세 이상의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엔 관절 통증이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실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정보요? 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바로 이 흡수율이 좋은 콘드로이친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콘드로이친은요,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흡수율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큰 구슬을 분자 크기가 큰 콘드로이친, 그리고 이 작은 구슬을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분자 크기가 큰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체내로 흡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되면요. 이 분자 크기가 적은 만큼 높은 흡수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분자량이 작을수록요, 염증 유발 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콘드로이친의 항산화 활성도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항산화 활성도가 중요한 이유는 연골세포 노화를 늦춰서 연골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콘드로이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항산화 활성도가 어떤 것이 높은지 그것을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포유류, 어류 대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항산화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날이 추워져서인지 몰라도 요즘 제가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면서 경직이 있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은 솔직히 좀 없었어요? 손가락은? 저도 과거에는 있었죠.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도 아파서 설거지부터 집안일을 거의 못해서 남편이 대신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뻣뻣한 것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관절이 잘 움직여요. 부럽습니다. 워너비 주부님이 손가락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하셨는데 콘드로이친이 손 관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손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키자 바스 스코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손 관절의 기능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관절이 경직되는 시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요. 워너비 주부님은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병원을 자주 가시는 거였잖아요. 그게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관절염이 없던 무릎에도 언제 관절염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주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신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워너비 주부님의 관절 엑스레이 사진이 7년 전과 거의 동일하게 관절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워너비 주부님이 꾸준히 챙겨 드신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이 관절 간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릎 골 관절염을 가진 110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켜 봤더니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구는 관절 사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위기의 주부님의 관절 건강을 되돌릴 수 있을지요? 2주간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여겼던 식단 대신 식습관을 개선했고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벼운 운동도 매일 30분간 해줬는데요. 그리고 무릎 관절 통증 개선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 또한 병행 섭취시켰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아서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 다시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우선 그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 공간도 잘 유지되고 있고 다리 축도 큰 변화는 없으세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워맥 지수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72점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체크한 거 보니까 28점으로 점수도 많이 낮아지고 이 정도면 보통 우리가 양호하다고 하거든요. 네. 하시면서 일단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관절 통증 지수도 내려가고 정말 다행이시다. 정말 좋아지셨네.
다른 수치들도 덩달아 좋아지셨네요. 2주 동안 위기의 주부님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서 너무 다행인데요. 혹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1일 섭취량을 지켜 섭취하셔야 하고요.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주부들이 건강한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동안 관리해보니 무릎이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실제로 검사 결과까지 좋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관절 건강을 잘 지켜보겠어요. 파이팅! 즐거운